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푸르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비트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반등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 관련해서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맞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마 뭐 주봉이 마감이 되면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은, 네, 김프로도 쉬고, 네. 저도 쉴게요. 뭐 물론 무슨 일 있으면은 뭐 긴급 라이브 켜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도 나와 있듯이 솔라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라나를 사실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오늘은 그냥 네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덧붙일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어, 네. 응.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사실 전에 봤던 거랑 결국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2, 3, 4, 5로 해가지고 파동이 하나 다 끝나가지고 지금이 2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까지가 1이라고 봐가지고 1, 2, 3, 4로 갔다가 마침 이번에 조정을 받은 것도 여기서 어쨌든 지지를 잘 해줬기 때문에 5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떨어졌으면은 사실 두 번째 말한 거의 가능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딱 맞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 달러 차트로도 그렇고 원화 차트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남아 있다. 그렇죠.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둘 다 그렇고요.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추세로 봤을 때는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세가 뚫렸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트 스탬프 기준이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인덱스로 본 거거든요. 인덱스로 보면은 사실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네. 주봉으로 보면 정확히 그냥 지켜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봉 종가 마감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 해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게 과연 요게 뚫릴 것이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뚫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댓글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 댓글을 달진 않았어. 왜? 모르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꼬리만 달고 지지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살짝 떨어진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졌다 올라온 걸로도 볼 수 있으나 주봉으로 보면 지켜준 것 같다. 비트 스탬프도 주봉으로 보면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 않나? 네, 마찬가지예요. 어. 비트 스탬프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가 마감이 요 위에서 된다고 하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선은 지켰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원화 차트로 봐도 지켜준 것처럼 보입니다. 원화 차트로 봐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직 요거가 뚫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가 더 떨어지는데 더 많이 떨어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떨어진 만큼 더 떨어지긴 더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올리기를 많이 올렸거든요. 이때도 보면 7% 떨어뜨렸다고 다시 뭐 꼬리부터 따졌을 때 지금 거의 한 20% 정도로 올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떨어뜨린 만큼 더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음 주엔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지켜줄 걸 다 지켜주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죠. 좀 많이 타이트하게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하락 파동에 대한 카운팅까지 마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하락 파동 카운팅은 굳이? 네. 굳이? 그래서 그 결론만 좀 정리를 하면 원래는 사실 이게 뚫렸다는 가정하에는 할 말들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랑 거의 똑같다. 네. 상황 자체는 똑같다. 아예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추세선에 대한
대한 혹시 약간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뚫고 떨어지면 큰 하락을 반드시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큰 하락을 반드시 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 퍼즈 각도선의 정의는 이 상승 추세의 끝을 얘기해요. 이 상승 추세의 끝. 요 선 같은 경우도 요 상승 추세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 추세의 끝인 거고, 그다음에 뭐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 추세의 끝인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의 끝을 얘기하는 거지 뚫린다고 무조건적인 큰 하락을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긴 하죠. 상승 추세가 끝난 거니까. 근데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 자체가 금방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타로 들어가면 사실 이런 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 이게 뚫리면 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익절하는 구간에서 익절하는 자리 이런 걸로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비트도 마찬가지죠. 비트도 요거 뚫렸으니까 요 아래 거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해서 만약 이게 뚫렸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 물음표긴 해요. 그 하락 파동 카운팅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정의 자체가 상승 추세의 끝, 상승 추세가 마무리됐다. 그럼 하락 추세는 지금 근데 하락 추세도 마무리했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뭐 이랬다가 네, 그럼 안 보시면 되고 진짜로요. 네. 네. 저희랑 안 맞으시면 굳이 저희 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저랑 맞으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네, 진짜로. 네, 다른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솔라라 뭐 더 할 얘기 있나? 아니요. 일단은 그 정도만요. 파동 카운팅 얘기 좀 하게? 요 하락 파동 카운팅까지요? 근데 그 ABC로 이거 체크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 저는 일단 이걸 AB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0화 시작한 걸로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볼게 1, 2, 3, 4, 5 이렇게 1파를 잡고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엄청나게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최대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라서요.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고 한 361.8까지 갈 수도 있긴 하잖아. 네, 근데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라서. 37달러? 그게 A인 거니까 심지어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보는 거지. 네. 그러면 저렇게 A, B, C로 보면 C가 거의 끝났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ABC라고 간다고 하면은 37달러까지 A 떨어졌다 B 갔다가 C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게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보면 C가 거의 끝난 거잖아.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대로 하면은 사실 10화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자리긴 해요. 제가 보고 있는 대로 하면은 이게 1, 2. 네, 지금 1파가 좀 짧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게 일봉으로 봐서 그렇고 원래 볼 때는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 2 갔다가 3, 4 이렇게 보고서 5파 보고서 지금 확장이 나왔는데 여기를 살짝 깨긴 한 거죠. 이렇게 간 걸로 보고 있는 거고. 퍼즈 각도선 위로 올라왔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퍼즈 각도선을 그렸는데 상승을 일단은 이게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는 주봉으로 봐야 되니까 애매해가지고 냅두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여기서 뚫린 다음에 그냥 추세선을 타고서 조금 추가로 하락을 한 모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선만 지켜주면 결국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물론 비트가 더 떨어지면 솔라나도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솔라나를 이제 보는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사실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비트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가 올라가면 아까 전에 김프로가 말한 데에서 이제 집 밖 올라가는 거고, 네, 만약에 비트가 더 떨어지면 해당 선을 뚫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파동 그렇죠. 카운팅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거라서 뭐 방금 얘기한 거를 공부의 차원에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좀 짧게 했는데 사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이게 펀더멘탈적으로도 무슨 업데이트가 나왔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지난번의 영상이랑 내용이 아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하락이 가장 많은 게 2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하락.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김프로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로 가는 것과, 그게 아니고 이제 1, 2, 3, 4, 5로 가는 것과 둘 다 지금 가능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를 1, 2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왜냐면 하락폭이 제일 컸으니까. 요 네. 상승 중간에 상승 중에 있었던 조정이 지금이 제일 크니까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네 생각은? 너는 아직도 약간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 지켜주고 있어서. 네, 매물대를 잘 아. 지켜주는 모양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 음. 가능성을 더 높게 봤을 이제 텐데. 여기 조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사실 요 1, 2가 거의 확실하지. 아, 그렇죠. 예.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애매하게 뭐 사파 기준으로 봤을 때 127.2나 161.8 그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입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능성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얘를 1, 2로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뭐 불장이 끝났다 막 이런 소리도 하던데. 그 소리는 아직 나올 타이밍은 아니죠. 네. 그 피터 브렌트 그 아저씨 많이 틀려요. 저도 옛날부터 알던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올리던 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또 자주 틀려요. 네. 자주 틀려요. 그러다가 한 다음 달에 뭐 비트코인 뭐 어디까지 간다 그렇게 올릴 아저씨예요. 원래 그런 아저씨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1, 2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뭐 원화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불장의 끝에 가서 이 정도일지, 아니면 내년 올해 안에 100만 원 찍으면은 최종적으로 한 3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만 기준으로 보면은 그 메이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왜냐면 고점 대비 고점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김프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구성대로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오파가 올라가는 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60만 원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300만 원 근처가 나오는 거죠, 이제. 300만 원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361.8 가면 200만 원. 아, 저는 476.4까지 여기까지? 본 거라서요. 네. 그래서 361.8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또 361.8까지 올라가면 한 200만 원 네.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솔라나는 뭐 어떻게 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살 기회를 잘 안 줬기 때문에 이제 주네? 이런 생각. 네. 저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하고 있긴 합니다. 한 번을 안 주더니만 살 기회를.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요때 이후로는 못 샀어요. 요때 이후로는 못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쭉쭉 올라가니까 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거의 못 샀는데, 근데 살자리를 좀 주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지면 더 좋은 자리에서 살자리를 주네. 약간 저랑 김프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치는 변한 게 없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품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말간에는 제가 이제 그 서울경제TV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마 잘라서 올릴 거예요. 네, 잘라서 주말간에 좀 올릴 예정이고, 혹시나 막 급등이나 급락, 요새는 긴급 라이브는 거의 안 키는데 네. 올라서 긴급 라이브를 키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올라서. 네, 아무튼, 네, 뭔 일 있으면은 라이브 켤 거니까, 네. 혹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제 X에다 올려드린다거나, 네,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찍는 건 아마 화요일 날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휴, 푹 쉬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연휴 좀 충분히 쉬실 수 있게, 네. 좀 변동성이 살짝 하루에 한 2, 3%씩 계속 꾸준히 올라갔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않나. 네.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